안녕하세요. 20년째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설계하는 닥터 김입니다. 바디 필러 중에 가장 생소한 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두상 필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납작한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신경 쓰였다고. 남들 두상만 봐요. 사진 찍혔을 때 너무 납작해 보이지 않나? 그만큼 컴플렉스가 좀 심하시거든요. 필러를 이렇게 넣고 나니까 좀 편해졌어요. 가장 부러워하는 연예인 제니하고 고윤정, 그 연예인 두상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제니는 특징적으로 헤어라인에서 위가 되게 높아요. 이 헤어라인에서 위가 높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얼굴이 되게 작아 보여요. 머리를 딱 붙여가지고 여기를 딱 묶었을 때 여기가 거의 없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굴밖에 없어. 달걀 귀신이야 뭐야. 여기가 너무 납작하면은 얼굴이 되게 달덩이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미스코리아 뭐 이런 거 할 때도 여기저기 다 띄우잖아요. 머리가 풍성할수록 얼굴은 작아 보인다. 그 중에서도 제니는 여기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니를 콘헤드 두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콘헤드 아니에요. 콘헤드는 어떤 두상이냐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 여기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콘헤드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옆이 되게 죽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 얼굴이 되게 기운없고 축 처져 보여요. 제니는 콘헤드 두상은 아니에요. 이쁜 두상. 정면에서 봤을 때 이쁜 두상이죠. 그리고 고윤정은 좀 특징적으로 앞뒤가 되게 길어요. 외국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앞뒤가 길면 뭔가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고윤정의 두상이 장두형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제가 납작하기도 하고 짧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 머리띠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꾸 이렇게 뒤로 가요. 장두형은 머리띠 이쁘게 하니까 너무 부러워. 한국인들은 장두형이 많지는 않아요. 되게 드물어요. 연예인들도 봐도 단두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연예인들 보면서 느끼는 거는 단두형이어도 얼굴 잘생기면 또 괜찮더라고요. 뒤통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환자세로 오래 자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은 제 사촌 동생이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이모 딸인데 제 이모가 좀 납작하세요. 우리 외갓집 식구들이 다 납작한데 걔 아기 때 뒤통수를 엄청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맨날 뒤통수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 시집가기 전에 저한테 뒤통수 필러 맞았어요.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다시 납작해지거나 아니면 아무리 한 곳으로 자도 튀어나올 애들은 다시 튀어나와요. 어렸을 때는 두상의 모양이 유동적인데 유전자대로 가는 거예요. 얘가 순해서 뒤로 누워있어가지고 납작해졌다가 아니라 판판한 데가 편하니까 얘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여기가 동그랬으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불편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했겠죠. 애기 머리가. 선천적으로 또 정해지는 것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여기 턱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분. 우리 존 트라볼타도 섹시한 턱이라고 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발생학적으로 두개골이 붙을 때 이렇게 안 붙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갈라져 있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도 갈라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가 이제 갈라져 있으면 푹 꺼져 있어요. 그게 이제 하트 모양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에서는 하트 두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트 두상인 분들 오셔가지고 이름은 이쁘네? 자기는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뒤통수가 너무 납작한데 여기를 좀 최대한 키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상은 피부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컴플렉스를 벗어날 정도로는 키울 수는 있지만 이쁜 연예인들만큼 많이 키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스타일링이 편하면 되거든요, 두상은. 예를 들면 내가 여기가 납작하면 아침에 여기 띄우는 데만 30분을 드라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정을 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비가 와. 비 오니까 여기 싹 가라앉아. 그러면 30분 아침에 노력한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MT를 갔어. 나는 이거 띄워야 되는데 머리가 떡졌어. 그리고 오늘 머리 못 감아. 이제 이러면은 여기 납작한 게 이제 티가 나는데 그럼 사람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예뻤는데 MT 와서 보니까 되게 안 예쁘네? 평소에 가리고 다닐 수는 있지만 가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뒤통수 필러나 위통수 필러, 그다음에 양뿔 필러 뭔가 본인이 납작하다고 생각하는 부위들을 필러로 살짝씩 보강을 하면 컴플렉스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스타일링하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뒤통수가 되게 납작하거든요. 우리 외삼촌, 이모들, 저 막 이렇게 있으면은 뒤가 다 납작해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도 납작한 게 신경이 쓰였어요. 저는 납작한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신경 쓰였다고. 필러를 이렇게 넣고 나니까 좀 편해졌어요. 내가 어디서든 기대 잘 수 있어. 일어나면은 납작해져 있을까 봐 머리를 못 기대요. 그리고 남들 있으면 질끈 묶지를 못해. 여기가 너무 납작하니까. 그런 고충이 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고충. 그래서 저희 엄마도 납작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뒤통수 필러 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너 여기 했구나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두상 필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는. 근데 알아봐. 왜냐면 본인도 납작한 게 신경 쓰였으니까 남의 뒤통수만 보고 다니는 거야. 엄마 마음에 딸내미 뒤통수가 저렇게 납작하니까 좀 신경이 쓰이셨겠죠. 엄마가 되게 만족스러우셨나 봐요. 어쩐지 똘똘해 보이더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자들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한데 그러면 좀 만져보세요. 이렇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굉장히 만족해. 저는 너무 좋아요. 유지기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필러 유지기간은 이게 개인차가 조금 큰 부위이기는 한데 보통은 1, 2년은 거뜬히 가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다 사라지고 1, 2년 있다가 오지 말고 중간에 살짝 한 반 정도 줄었을 때 한 번 더 터치업을 하고 그 뒤로 지속기간이 점점 늘어나요. 완전히 없어졌을 때 말고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터치업을 하셔라. 근데 이게 뒤통수 같은 경우에는 잘 때 눌려도 돼요. 필러가 찰흙처럼 막 누르면 눌러지고 막 그렇지가 않아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마에 필러를 했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여기다가 막 필러를 넣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눌러서 다지면 얘가 이렇게 이쁘게 될까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쁘게 넣어서 그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넣고 아무리 움직여도 필러는 변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변형되는 어떤 특정 케이스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필러는 모양 변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라. 자도 된다. 뒤로. 머리는 다른 피부에 비해서 좀 딱딱하잖아요. 예쁘게 자연스럽게 모양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피부가 두꺼울수록 모양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두껍기 때문에 안에 완전히 정확히 매끈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탄력 있는 피부가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두꺼운 코트 안에 이 사람의 몸매가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일자인지 뭐 뚱뚱한지 엄청 말랐는지 그게 크게 눈에는 안 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겉에 피부가 두꺼울수록 안에 필러가 잘 안 보이게 되죠. 잘 안 보이는 게 자연스럽고 매끈한 거고. 한 달에 몇 분 정도 오세요? 일주일에 3분에서 5분 정도? 많이 오신다. 좀 특징적으로 환자분 중에 이제까지 필러는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남자분들이 꽤 계세요. 여자들은 좀 머리 스타일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머리를 묶더라도 좀 띄울 수도 있고. 근데 남자들은 납작한 거를 가리기 위해서 긴 머리밖에 못해요. 긴 머리 살짝 웨이브.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남자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신경 쓰였던 포인트들이거든요. 두상 필러 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얼굴이나 하지. 옆모습이나 뒷모습 누가 본다고 왜 거기를 왜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이해를 못해. 아, 그거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윗동성 납작한 사람들 머리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앞머리가 무조건 있어. 그래서 한번 주변에 봐보세요. 그 앞머리 낸 사람은 자기가 여기 납작한지 어쩐지 인지를 못하지만 이마를 까면 본인이 뭔가 안 어울린다는 걸 알아요. 그게 여기가 납작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앞머리만 내고 다녔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납작해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머리가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납작한 거. 약간 있네. 약간 납작하네. 나는 여기 볼륨을 세우는데 왜 남들보다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필러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본시멘트라고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인공뼈로 모양을 만들어서 굳히는 거예요. 그 방법의 단점은 결계를 한 5cm 정도를 이 정수리 쪽에 내요. 머리숱이 조금 없는 분들은 그게 티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불편해 하시죠.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아프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그런데 장점은 필러를 했으니까 자세히 만져보면 이게 살짝 말랑말랑 하거든요. 근데 본시멘트는 완전히 단단하니까 완전히 내 두상 같죠. 그리고 본시멘트를 하면 단점이 또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두상 필러 하러 오신 분 중에 본시멘트를 이미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여기가 납작해서 여기에 본시멘트를 넣었는데 대부분 콘헤드가 돼가지고 와요. 약간 액체 상태의 본시멘트를 넣어서 굳히는 거거든요. 굳힐 때 모양이 약간 콘헤드가 돼서 여기는 필러를 맞겠다 하고 오세요. 아니면 두상에 본시멘트 뒤통수에 넣었는데 성에 차지 않는다.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근데 다시 수술을 할 수는 없으니까 또 필러를 하고 본시멘트를 하시고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은 오시면 좀 해결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기한 두상 필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세상에 정말 별게 다 있죠? 두상 모양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런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병원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